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헬스, 건강을 위한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하고 싶은 운동이 따로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헬스장을 찾습니다. 헬스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처음 헬스장에 가시면 보통 어떤 걸 하시죠? PT를 받든 받지 않든 처음에는 트레이너가 이것저것 하라고 가르쳐주면서 9할 이상은 근육을 고립시켜 운동하는 헬스 머신들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 이게 안전하고 가르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고립 운동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상체, 하체와 같이 나눠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짬이 더 쌓이게 되면 근육을 세세한 부위별로 나눠서 하게 되죠. 가슴 근육 하나도 어퍼, 미드, 로우 이렇게까지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오롯이 보디빌딩을 베이스로 한 운동 방법입니다. 헬스, 피트니스, 보디빌딩 어떻게 보면 다르지만 사실 셋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인데 헬스장을 처음 가시는 분들이 건강한 몸짱을 꿈꿀지언정 보디빌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헬스장의 운동 방식, 보디빌딩을 베이스로 한 운동 방식은 건강을 위해 헬스를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디빌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만드는 그런 행위예요. 신체 퍼포먼스 능력과는 무관하게 근육의 크기와 선명도 같은 신비성을 겨루는 게 보디빌딩이라는 스포츠입니다. 참고로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을 쓰면서 보디빌딩하는 사람들은 운동선수로서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라 쇼를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신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응력과 신경계 등 신체 전반적인 발달을 꾀하는 여타 스포츠와는 다르게 보디빌딩은 각 근육의 근비대만을 위한 목적으로 고립 운동을 하는 것이며 요일별로 다른 부위를 훈련하는 분할 운동이라는 것도 근육을 상처내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48시간을 지키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신을 보디빌딩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체를 움직일 때나 더 잘 활용하기 위한 그 어떤 다른 스포츠를 하더라도 각각의 근육을 고립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인 스포츠는 물론이고 헬스와 비슷하게 보이는 역도나 크로스핏도 마찬가지고요. 팔 힘만 쓸 것 같은 팔씨름마저도 사실은 상체 운동을 중심으로 한 전신 운동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근을 따로 고립시켜 훈련하는 보디빌딩 방식이 주가 되는 헬스는 신체의 여러 부위를 연결시켜 쓰는 움직임이 빠지기 때문에 각 부위별 근육의 스트렝스 이해에는 신체의 전반적인 퍼포먼스 향상과는 관계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단점은 제대로 알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몸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각 근육을 그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서 훈련하기 때문에 잘못했을 경우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몸의 불균형이 생기게 된다면 신체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몸의 여러 군데에서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롯이 건강을 위한 그런 운동을 통해 몸의 전반적인 기능 향상이나 근력 부족으로 인한 통증, 각종 여러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디빌딩 방식의 고립 운동보다는 몸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쓰는 방식의 복합관절 운동을 하여서 몸의 각 부위의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의 협응력과 신경계를 같이 발달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헬스, 건강을 위한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보디빌딩식으로 훈련을 하더라도 물론 제대로 된 트레이너와 함께 한다면 괜찮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건강하게 헬스하는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러닝이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모든 운동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달리거나 살을 빼는 그런 목적을 떠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심폐 능력을 단련시켜야만 무산소 근력 운동을 할 때에도 베이스가 되고 나중에 어지럼증이나 빈혈 같은 증상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베이스로 하고 본격적인 헬스의 첫 단계는 집이나 놀이터 등지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맨몸 운동으로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맨몸 스쿼트, 턱걸이, 딥스 등이 있는데요. 맨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신체의 움직임과 가동 범위가 확보된다는 뜻이며 동시에 자기 몸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협응력과 신경계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맨몸 운동이 되지 않는 사람이 머신호 근육을 고립시키고 중량으로 운동을 한다면 신체 밸런스가 깨질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몸을 키우셨더라도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갈수록 부상을 당할 확률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몸 운동으로 본인 신체의 기본적인 가동 범위와 근력을 확보하셨더라도
고립 운동인 머신보다는 덤벨, 캐틀벨, 바벨 등과 같은 프리웨이트를 사용해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와 같은 다중관절 운동을 서서히 시작해 주시고, 그 이후에나 본인이 느끼기에 부족한 부위의 근육, 아니면 더욱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은 근육 부위를 고립 운동으로 발달시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 운동의 헬스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디빌딩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육을 아름답게 발전시키려는 보디빌딩만의 목적이 있고, 그것도 하나의 스포츠인데, 많은 분들이 보디빌딩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헬스를 시작하시고서는 보디빌딩의 관점으로 혹은 약쟁이의 관점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항상 다치지 않고 몸 건강하게 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디오스.